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열쇠고리,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본 영화 티켓, 학창시절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낡은 편지. 우리 모두의 서랍 속이나 책장 한켠에는 이처럼 소중한 추억을 담은 물건들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기념품 또는 추억의 증표라고 부르죠. 때로는 직장에서 받은 상패나 연인에게 받은 선물처럼 우리의 관계나 성취를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보조 장치입니다. 사진 한 장, 낡은 녹음 파일 하나가 아득했던 장기 기억을 생생한 단기 기억으로 눈앞에 펼쳐놓기도 하죠. 물론 이 과정이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 찾아온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거나 극단적인 경우 기억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플래시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수집품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코패스, 성적 가학도 착자, 연쇄살인마,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이 모으는 소위 전리품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과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에게서 빼앗은 머리카락 한 올을 보관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심연과도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후자의 행위를 병적이고 섬뜩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둡고 비틀린 욕망의 산물, 범죄자들이 남기는 전리품에 담긴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성적 가학도 착자,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이들은 모두 기이할 정도로 무언가를 수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수집 행위의 이면에 숨겨진 동기와 수집품의 본질이야말로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병들고 어두운지를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너진 자아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내면이 텅 비어 죽어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 애씁니다. 드라마틱한 사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타인의 두려움과 고통을 자양분 삼아 비로소 내가 여기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는 나는 진짜가 아니야, 나는 모조품일 뿐이야 라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혹시 자신이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의심 또한 가지고 있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구, 그리고 자신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스스로와 타인에게 증명하려는 욕구. 이 두 가지 뒤틀린 동기야말로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가학 성향의 핵심이며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될 때 연쇄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건강한 일반인이 평생에 걸쳐 모으는 기념품들은 기억과 감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사온 기념품을 볼 때면 우리는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과 그때 느꼈던 설렘과 행복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병적인 정신 상태의 범죄자들에게 전리품은 기억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억이 주된 연결고리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억은 부차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그들의 전리품이 연결된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즉 희생자 그 자체입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소아성애자들은 기억이나 감정을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들은 기억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이나 부분적인 기억 공백을 가지고 있죠. 또한 긍정적인 감정에는 거의 접근하지 못하며 오직 부정적인 감정에만 익숙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리품을 모으는 동기는 기억이나 감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리품을 빼앗는 행위가 아니라
전리품이 유래한 희생자입니다. 그들이 모으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때 전리품은 제유법의 역할을 합니다. 제유법이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신체 부위나 패션 소품이 한 인간 전체를 상징하게 되는 페티시즘과 유사합니다. 페티시스트의 성적 끌림은 대상 전체가 아닌 그 전체를 상징하는 특정 부분을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병든 이들에게 전리품은 희생자 전체를 상징합니다. 희생자의 옷가지, 머리카락, 혹은 끔찍하게도 신체의 일부. 이 물건들은 사건이나 희생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자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희생자의 존재를 압축하고 구체화하고 구현하는 상징물인 것이죠. 마치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마가 전리품을 손에 쥐거나 선반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들은 희생자 자체를 포획하고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호박 속에 갇힌 개미처럼 희생자의 모든 것, 그 존재 전체가 전리품이라는 물체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영매를 찾아갔을 때의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가족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하면 영매는 그 사람이 생전에 사용하던 옷이나 물건을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만지며 고인과 소통을 시도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물건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의 심리 상태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징하는 물건, 즉 전리품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람 전체를 소유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이코패스가 연쇄살인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의 나르시시스트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외부의 대상을 내부의 대상으로 변환시키는 심리적 과정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잠재적인 연인이나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외부의 대상을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들입니다. 마치 스냅샷을 찍듯 상대의 이미지를 자신의 마음속에 복제하여 아바타를 만들죠. 그리고는 현실의 상대방은 무시한 채 자신의 마음속에 만든 그 아바타와 상호작용합니다. 현실의 상대는 미라처럼 박제되고 발언권을 잃게 됩니다. 연쇄살인마나 성적 가학도착자들은 이 과정을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실행합니다. 희생자의 신체를 절단하고 그 일부를 가져가는 행위는 상대를 사물화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희생자는 죽어 사라졌지만 그들의 일부인 전리품은 살인마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현실의 공간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바로 이들의 해리성 기억의 공백을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안개처럼 희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에 쥘 수 있는 전리품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 물건을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는 감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끊어진 기억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현실과 자신을 연결하는 일종의 다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5년간 299명의 아동을 성추행하고 범행을 꼼꼼히 기록한 소아과 의사, 아내에게 약을 먹이고 1000개가 넘는 불법 촬영 영상을 남긴 남편. 이들은 왜 스스로 유죄의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일까요? 마치 경찰과 검찰의 일을 대신 해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한 자기 파괴적 욕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벌주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며
패배시키려는 마조이즘적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학 성향과 피학 성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나는 벌받아야 해, 나는 사악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증거를 수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증거들이 발각되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강박적으로 기록하고 수집하는 행위를 멈추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리품은 중독적인 반복 강박을 유발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병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술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범죄자들은 전리품을 보며 과거의 행위를 반복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입니다. 전리품 컬렉션의 규모와 질이 커질수록 그들의 왜곡된 자존감과 자기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더 많은 전리품을 모을수록 스스로가 더 대단하고 유능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치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타인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듯 연쇄살인마는 희생자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리품은 더 완벽한 범죄를 위한 학습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보며 과거의 경험을 복기하고 분석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학습합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교묘하게 더 큰 스릴을 느끼며 발각될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자들이 남기는 전리품과 기념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희생자를 영원히 소유하려는 뒤틀린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해리된 기억을 잊고 자기 파괴적 충동을 실현하며 다음 범죄를 계획하게 하는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들의 병든 정신세계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거울인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이들이 현실과 연결되기 위해 현실의 일부인 희생자를 상징하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리품에 집착하는 섬뜩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간 심리의 어두운 단면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더 깊은 지식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